네, 계속해서 종목 돋보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선민 고수와 함께 할 텐데요. 앞서서 상반기 큰 손이 몰릴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을 발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 종목은 어딜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아난티라는 아, 종목입니다. 네. 아난티는 이제 국내 대표 프리미엄 휴양 플랫폼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급 호텔과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아난티 골프, 아난티 스파 등등 많은 럭셔리 레저, 그다음 웰니스 부분에 있어서 꾸준한 시장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는 신규 리조트를 또 이제 분양하는 사업에까지 진출을 했고요. 성과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난티는 차별화된 휴양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프리미엄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지속적인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객 맞춤형 최상의 휴식 환경을 조성하면서 지금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아난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예. 그렇다면 큰 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커다란 또 호재가 있을 법도 한데요. 네. 어떤 점에 주목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아까 오프닝 때 트럼프 2기 정부 들어가지고 시장에 대한 변수가 커질 것이다. 그렇게 제가 강조를 드렸었는데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트럼프 2기 들어오면서 이 김정은과의 이 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현재 고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최근 들어가지고 뭐 일본의 이시바 총리를 또 불러가지고 회담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 트럼프 1기 시절에 김정은과 대화를 하면서 이 남북 경협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 모멘텀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이 한반도 외교에 대한 이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 쪽에 이 관광지구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관광 자산들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대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트럼프와 김정은이 대화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한 번 더 부각이 된다면 꾸준한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가장 중요한 부분, 제가 큰 손들이 몰리는 종목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세계 3대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짐 로저스가 사회이사로 재직 중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큰 손들도 짐 로저스에 따라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모멘텀이 다양합니다. 최근에 실적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들어보면서 이제 저희가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실적 추이 어땠나요?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일단은 2023년도의 실적 흐름을 보면 굉장히 큰 실적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이 무려 8,973억 원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2,670억을 달성했습니다. 굉장히 큰 성장이죠. 근데 왜 그렇게 실적이 크게 성장했는지 요인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은 신규 리조트를 개발해서 분양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폭의 실적 상승을 이제 가져왔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플랫폼을 운영한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사업성이 확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꾸준히 실적이 한번 크게 성장했다가 경관 실적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난티 자체가 브랜드를 계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웬만하면 꺾일 것 같지 않고요. 최근에 이제 빌라주 드 아난티를 이제 분양을 했기 때문에 분양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5,520억이나 좀 이제 증가한 부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신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뭐 투자나 플랫폼 매출이나 뭐 이런 부분들 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러한 이제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양 부분 매출이라던가 뭐 실적에 대해서도 최근에 흐름 좋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접근을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지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난티의 흐름을 보시면 과거 2023년도 시즌부터 2024년도 말까지 안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졌어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다시피 주가 자체가 계속 우하향이 나오는 이런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9,000원이었던 주가가 거의 뭐 한 5,000원, 4,000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으니 반토막이 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후로 이동 평균선의 이격 자체가 좀 확산이 되었다가 수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상승 탄력을 키우더니 중요한 추세축을 한번 형성하면서 저점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기선 부분인 61선과 121선 간의 골든크로스 국면이 나오면서 이 정도 추세 국면이라면 꾸준한 우상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매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수가를 한번 잡아드리자면 4등분선을 한번 그어가지고 웬만하면은 한 5,800원 라인대, 자 5,800원 라인대 들어오면 1차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 5,300원대 라인 들어오면 2차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테마 모멘텀이라든지 또는 실적 모멘텀이 다시 한번 더 부각이 된다면 개인적으로 한 7,000원 정도까지도 목표가를 잡으시고 대응을 해보셔도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아난티의 차트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상민 고수와 함께 큰 손이 몰릴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을 발굴해 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어디입니까? 네, 두 번째 종목은 디어유라는 종목입니다. 네네. 네, 디어유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K-팝 글로벌 팬덤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 서비스로는 디어유 버블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면요. 아티스트하고 팬하고 1대1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구독을 해야, 유료 구독을 해야 1대1로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수익 구독형 모델의 장점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미 SM이라든지 JYP라든지 또는 하이브라든지 주요 엔터 그룹사들과 협력을 맺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가수와 팬 간의 1대1이지만 앞으로는 배우와 팬, 그다음에 스포츠 스타와 팬 이런 부분들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간다라는 그런 이제 회사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나 AI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들을 접목을 해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공략도 가속화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까 큰 손들이 몰린 종목이라 했잖아요. 네네. 엔터계의 가장 큰 손, 박진영, 양현석, 방시혁 이런 거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국내 최대 큰 손, 연기금이 지금 현재 꾸준하게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디어유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이제 엔터 관련주잖아요. 그러면 예. 또 저희가 해외 시장 쪽, 예. 해외 어떤 산업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예. 뭐 중국 쪽에서 관련해서 저희가 들어볼 이슈가 있을까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 일단은 중국을 우리가 좀 눈여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죠. 네. 일단 2024년도에도 부양책을 발표했고 2025년도에도 부양책을 발표했는데 2024년도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지방 정부 부채 탕감을 위한 부양책이었다면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부양책 성격이
소비 촉진을 위한 그런 부양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엔터와 화장품, 뭐 흔히 얘기해서 중국 소비주라고 하죠. 그런 쪽으로의 수혜가 기대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중국에서 가장 큰 음원 업체인 텐센트 뮤직이라고 있어요. 그 텐센트 뮤직과 제휴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텐센트 뮤직 같은 경우에는 한 8억 명 정도 유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모멘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DOU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연속으로 수출의 탑을 수상한 그런 업체다라고 볼 수 있고, 2024년도 3천만 수출의 탑을 달성을 한 그런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뭐 해외 매출 비중이 뭐 75%, 73% 정도 되고 있고요.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도 좀 기대되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 확대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셨는데 투자 접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동 평균선의 이격을 보시면 이렇게 이격 자체가 확산이 되어 있다가 수렴하면서 배열 자체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었죠. 그러면 매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보다 매도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보다 매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이나 월봉의 중기 추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미 추세 돌파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 부분에 있어서는 전환이 된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동분선을 한번 그어가지고 제가 매수 타점을 좀 상세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만약에 눌림이 나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36,500원 구간까지는 한번 눌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밑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 3만 원까지도 열어놓고 매수를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꾸준한 우상에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크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한 5만 5천 정고점 라인 부근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DOU의 차트 분석까지 나눠봤습니다. 이상민 고수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반기에 또 큰 손이 몰릴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 세 번째 종목을 또 공개해봐야 되는데 이번엔 어딜까요? 예, 세 번째 종목은 태광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많이 보신 그런 이제 기업일 텐데, 일단은 태양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원유가스 플랜트 투자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태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양 플랜트나 LNG 시장에도 진출을 하면서 모멘텀을 확장시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태광의 경우에도 매출 규모로 봤을 때 수출의 비중이 67%가 넘어가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오일가스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꾸준한 성장이 다시 한 번 더 기대되는 그러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 세계 1위 피팅 제조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높은 신뢰성과 품질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중요한 모멘텀이 하나 생겼죠.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트럼프가 미국의 LNG 부분에 있어서 이 생산과 수출을 대폭적으로 늘리겠다. 아주 혁명적으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좀 이제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뭐 석유라든지 천연가스의 수출이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증가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태광이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EU 같은 경우에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적으로 좀 감소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천연가스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미국, 조선업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태광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아무래도 관심주로 제시를 하시다 보니까 이 예. 태광의 실적 추이도 양호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기대되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상황이 좀 어떤지요? 네, 실적을 보면 아주 재밌는 기업입니다. 2021년도 이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이후로 지금 현재 꾸준하게 흑자가 나오고 있으면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무려 654억 원이고 순이익이 한 606억 정도로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3,608억 원에서 2023년도에 3,975억까지 좀 증가되었고요. 부채율 같은 경우에도 8%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투자 모멘텀, 태광에 기대되는 부분들을 설명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네. 차트 보면서 설명 좀 도와주세요. 자, 태광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과는 다르게 큰 폭의 하락 없이 지금은 좀 꾸준한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차트 흐름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4등분선을 그어서 보니까 두 번째 라인 이탈을 했네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4등분선 그어서 타점을 잡아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19,500원, 자 19,500원까지 눌리는 자리에 왔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분할 매수를 한번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18,000원까지 좀 보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목표가 부분을 봤을 때는 꾸준한 우상향 추세가 나온다면 일단은 한 27,500원 정도까지도 정고점 라인 보고 눈여겨 보셔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성민 고수가 또 눈여겨 보시는 종목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예.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지네요. 네, 제가 오늘 네. 큰 손들이 눈여겨 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왔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꼭사주로 준비한 종목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가 관심 가지고 있는 오. 그런 한국 주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바로 꼭사주로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대가 됩니다. 이상민 고수가 준비한 꼭 사야 할 주식,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SBS 비즈 앱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앱을 다운받으셔서 더 다양한 정보 만나보세요. 네, 일론 머스크가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떤 기업일지 소개 좀 들어볼게요. 네, 오늘의 꼭사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궤도 위성 통신과 관련된 기업이고 최근에 저궤도 위성 통신 시장이 성장하는 부분에 따른 수혜 종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스타링크를 깔기 위해서 글로벌 위성 사업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위성 통신 사업과 관련된 그런 단말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오늘의 꼭사주는 그 시장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위성 통신과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꼭사주의 사업 영역을 보면 이 지상망과 이 위성망을 연결하는 스마트폰 위성 통신 단말기를 좀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위성 통신에 대한 서비스 대중화와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기술력에다가 이제 정부의 투자까지 확산된다면 당연한 호재가 될 것이다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실적도 개선되는 게 눈에 보이고 있나요? 네, 그렇죠. 실적이야말로 굉장히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일단은 2023년도부터 꾸준한 흑자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실적이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가 확실하게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5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45억 원 정도, 순이익이 154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2021년도 이후에 매출 증가세와 수익성 개선이 지속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채율 또한 52% 정도 되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도 굉장히 양호한 그런 기업이고요. 위성통신 시장 성장에 대한 그런 수혜가 계속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실적 개선이 굉장히 진행될 그런 종목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민 고수의 꼭 사주, 꼭 사야 할 주식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또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그 책임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는 만큼 항상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상민 고수가 또 투자 전략 미니 강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대가들의 원칙으로 유망주 찾는 법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강조하는 투자 원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원칙들을 이해하고 실제 투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재 가치보다는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방법은 PER, PBR, ROE 등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한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버핏은 ROE가 몇 년간 꾸준하게 15% 이상 나오는 기업을 선호합니다. 또한 시가총액 대비 유동 비율이 높은 종목을 선호합니다. 또한 ROE와 재무 건전성이 높은 기업을 중시하며 부채 비율이 낮고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선택합니다. 워렌 버핏은 시장 변동성을 기회로 활용해서 시장의 하락을 위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을 했지만 이후에는 대부분 회복을 하면서 큰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했던 대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시 코카콜라는 1987년 블랙 먼데이로 주식시장에서 대폭락 상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된 그런 상태였죠. 그럼에도 높은 유동 비율과 단연간 ROE가 15% 이상을 유지해주고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코카콜라가 강력한 브랜드, 글로벌 시장 점유율, 그리고 지속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판단해서 본격적으로 매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코카콜라 주식을 지금도 보유를 하고 있으며 매년 천문학적인 배당금은 물론 약 20배 정도의 투자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2016년 1분기 약 1조 원의 규모로 애플의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애플은 높은 유동 비율과 단연간 ROE가 15% 이상을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2018년 애플 주식 보유량을 대폭 확대를 하면서 버크셔 해서웨이는 포트폴리오의 최대 보유 종목으로 애플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2024년 들어 애플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을 하면서 워렌 버핏은 큰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워렌 버핏은 약 699억 달러의 그 정도 상당의 애플 주식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중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워렌 버핏의 투자 방식으로 찾은 종목들을 알아보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종목들 한번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